지난 시간에는 우리 일상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배터리의 미래에 대한 첫 번째 주제로 2차 전지의 실리콘 음극재에 대해 다루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양극재와 음극재 둘 사이에 끼어 그들의 소통을 담당하는 전해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현재 리튬 2차 전지에 사용되는 전해질은 대부분 극성 유기용매에 리튬염이 녹아있는 액체 상태의 전해질입니다. 배터리의 충전 및 방전이 일어날 때 외부 회로에서의 전자 이동에 따라 전해질의 리튬이온도 함께 이동하면서 양극재 또는 음극재 저장이 되는데, 여기서 전해질은 둘 사이를 연결해 리튬이온이 움직일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다만 전해질이 액체이기 때문에 양극과 음극에서의 직접적인 접촉과 전해질에서의 전자이동을 막아주는 물리적인 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전해질에서의 전자절연이 깨지게 된다면 저항이 매우 작은 내부 단락이 생기고, 그로 인해 과도한 전류가 흘러 발열이 심해져 열폭주로 이어지면서 배터리 폭발 및 화재 위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해질의 분리막은 양극재와 음극재 사이에 절연 역할을 하게 되며 충전과 방전에 필요한 리튬이온만 선택적으로 투과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배터리의 과충전이나 발열과 같은 배터리 오작 등으로 인한 손상을 막기 위해서 전극을 비롯한 전해질 구성 성분이나 분리막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배터리 작동이 가능하게 되었죠. 하지만 요즘 주요 관심사인 전기차 배터리는 이것과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전기차 사고로 인해 배터리가 물리적으로 파손되었을 때 전극을 나누고 있는 분리막은 그 충격에 비해 꽤 약하기 때문에 보다 쉽게 파손됩니다. 따라서 배터리를 감싸는 외장재를 활용하여 큰 사고에서도 최대한 배터리를 보호하려고 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양극과 음극 사이를 막이 아니라 벽으로 분리해보면 어떨까요? 고체 형태의 전해질을 이용하여 양극과 음극 사이를 연결한다면 우리는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문제를 생각보다 많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체 전해질을 사용했을 때 장점 중 하나는 외부 충격에 대한 높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액체 전해질에 사용되는 분리막에 비해 고체 전해질에 사용되는 벽은 훨씬 높은 강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파손이 발생했을 때 배터리의 기능을 상실하더라도 양극과 음극의 위정상적인 접촉에 의해 발생하는 열폭주로 인한 화재와 폭발 위험을 대폭 낮춰주기 때문에 더욱 안전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액체 상태로 된 전해질이 없으니 팽창, 누수, 가스 발생 등의 문제가 사라지고, 따라서 현재 배터리보다 패키징을 단순화할 수 있고 수명 역시 늘어나게 됩니다. 또 다른 장점은 배터리의 작동 온도 범위가 늘어난다는 점인데요. 유기전해질에서 분리막을 통과하는 리튬이온의 전도도는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온에서는 전도도가 감소하여 효율이 떨어지고, 고온에서는 전해질이 증기화될 수 있다는 위험과 동시에 반응속도 증가로 인해 발열이 더욱 증폭하게 되면서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고체 전해질을 사용한다면 액체상이 없으니 고온 작동 시에서의 증기화 문제를 비롯해 재료에 따라서는 저온에서의 전도도 감소로 인한 성능 하락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체 전해질과 함께 사용되는 양극재와 음극재에 대한 재료 선택의 범위 역시 늘어나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전해질 환경 덕분에 양극재에서는 더욱 고전압 특성을 띠는 재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이는 단위 질량 혹은 단위 부피당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가 향상된다는 장점을 지닙니다. 음극재에서는 여러가지 문제로 사용이 어려웠던 금속 음극재 사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용량이 증가하거나 셀의 부피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게 됩니다. 액체로 된 전해질을 사용하는 배터리에서 리튬이온이 전해질을 따라 이동하는 모습은 상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체에서는 리튬이온이 어떻게 이동하게 될까요? 고체 전해질에서 리튬이온은 격전의 빈자리를 이용해 인접한 빈자리로 점프하는 방식으로 이동합니다. 리튬이온이 빈자리를 점프하기 위해서는 인기값 이상의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하고, 온도 및 활성화 에너지에 따라 점프 확률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충전과 방전에서 발생하는 전기장에 의해 리튬이온에 대한 특정 방향으로의 활성화 에너지는 낮아지게 되고, 그 반대 방향은 높아지게 되면서 결국 한 방향으로의 점프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리튬이온은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빈자리를 향해 점프하는 방식으로 고체 전해질 내에서 이동하게 됩니다. 고체 전해질로 사용하기 위한 재료는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선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료 내에서 리튬이온의 이온 전도도가 액체로 된 전해질에 근접할 만큼 충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극과 전해질 사이에 넓게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는 고체끼리의 접촉이 액체와의 접촉에 비해 더 작은 접촉 면적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대 5V까지의 고전압 환경에서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또한 양극, 음극, 리튬 등 내부 구성 요소와 안정적으로 공존해야 하며 외부 충격과 온도 변화에서도 안정적이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상용화를 위해서 생산이 용이하면서 단가는 낮아야 합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고체 전해질이 연구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으로 황화물계, 산화물계, 그리고 고분자계 고체 전해질이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황화물계는 전극과 계면을 넓게 형성할 수 있어 높은 이온 전도도를 가지는 것이 특징이어서 상용화 초기 단계에 가장 가까운 후보입니다.
다만 수분에 민감하여 공정 컨트롤이 매우 중요합니다. 산화물계는 온도 안정성이 높아 작동 범위가 넓으며 수분에도 안정적입니다. 다만 황화물보다 조금 떨어지는 이온 전도도를 가지며 전극과의 넓은 계면 형성을 위해 보온에서 소결하는 공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분자계는 공정 난이도가 매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 나머지 둘에 비해 낮은 이온 전도도와 온도 안정성을 지녀 연구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은 가장 유망한 전해질 후보로서 액체에 근접할 만큼 충분한 이온 전도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다른 재료에 비해 유연하기 때문에 전극과의 계면 면적도 상대적으로 넓게 형성한다는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은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우선 리튬이온의 이동 통로인 전극과의 계면 면적이 액체 전해질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성능 향상을 위해서 계면을 증가시키기 위한 공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온도와 습도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도 필요하고 비싼 황화 리튬을 이용하기 때문에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한 공정 개발도 연구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저희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의 김범준 교수님 연구팀은 미국 조지화 공대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엘라스토머 기반 고분자계 고체 전해질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축성이 우수한 엘라스토머에 높은 이온 전도성을 지닌 채널을 연결하여 기존의 PEO를 기반으로 하는 고체 전해질에 비해 약 100배 정도 향상된 이온 전도도를 달성했다고 보고했는데요. 또한 높은 신축성을 통해 리튬 덴드라이트 성장을 억제하면서 리튬 금속 음극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확인하였습니다. 연구 개발에 대한 결과로 M83 양극재, 리튬 금속 음극재, 그리고 엘라스토머 기반 고체 전해질을 이용해서 4.5V의 높은 전압에서 안정적으로 구동하고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갖는 전지를 개발하게 되면서 고분자계 고체 전해질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의 홍순범 교수님 연구팀은 전고체 배터리의 공정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석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최근 아토믹 포스 마이크로스코피 기술을 활용해서 배터리 전극을 구성하는 성분들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영상화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기존의 전자현미경을 기반으로 하는 분석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매우 얇은 시편 제작, 백금 전처리, 진공 환경 조성 등의 절차 없이 일반적인 환경에서도 더 쉽고 우수한 분해능을 갖는 분석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고체 전해질을 구성하는 성분들에 대한 분포를 더 잘 파악하고 전극과 전해질 사이에서 발생하는 계면의 접합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 중 고체 전해질을 활용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전고체 배터리는 상용화 시기를 2030년 전후로 보고 있어 생각보다 우리의 일상에 빠르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차세대 배터리를 장착한 더 안정적이고 오래 작동하는 전기자동차를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태의 미래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